오늘 해외 소식 마스터 저자이신 이종구 저자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워낙 이 소식과 관련해서는 유명하신 분이라 오늘 배우게 될 정보와 노하우들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 차례 뭐 책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매체라든가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이제는 온라인 커머스가 기회가 되는 그런 세상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은 뭐 저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지만 지금 뭐 오프라인으로 돈 버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지금은 기회라기보다는 지금 온라인 아니면 사실 돈을 벌기가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뭐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예. 정말 많은 분들에게는 네. 상당한 장벽이기도 하고 도전이 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예.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네.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건널 수 없는 장벽으로 느껴지거든요. 아, 그런 정말 모르는 그런 네네. 분들도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 변화가 되면 나이가 좀 있으시고 예. 그런 분들도 이게 이 온라인 커머스에 이 적합한 그렇게 체질 변화가 가능할까요? 이게 뭐 이제 장사 이야기인데, 네. 장사라는 게 이제 사실 사는 거하고, 파는 거하고, 중간에 이제 관리하는 거, 요 세 가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온라인 커머스 진입 장벽이, 훨씬 오프라인보다 낮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게 이제 온라인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세 개에도 진입 장벽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쉬운 거부터 얘기할까요? 물건 파는 거. 파는 거는 이제 대행업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판다는 거는 이제 사진도 찍고 뭐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또 온라인 포맷에 맞게 뭐 기술적으로 뭐 또 이렇게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디자인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할 게 많거든요. 편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업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조금 돈을 주면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런 이제 3자 대행해주는 업체가 많이 생겼고, 또 이제 이게 옛날에도 있긴 있었는데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이 업체를 분별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뭘 좀 알아야지 이제 어딜 맡기는데. 근데 지금 이제 경쟁이 너무 포화가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다 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 뭐 사진을 찍거나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나 뭐 혹은 또 운영까지도 대행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낯설어서 그렇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은 기대하시는 거 이상으로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이 정보 찾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사하는 거는 사실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창고가 없으면 못 했거든요. 네, 그렇죠. 창고라는 게 이제 말이 쉽지 뭐 보증금은 얻어야 되고 또 사람 뽑아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렉 설치해야 되고 뭐 포스 전산 시스템 해가지고 재고 관리해야 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화재 보험도 들어야 되고 뭐 안전검사도 받아야 되고. 근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삼자물류가 생긴 지는 꽤 됐어요. 근데 이것도 옛날에는 삼자물류가 이제 귀찮다 보니까 창고 하시는 입장에서 물동량이라고 하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 매출이 안 일어나면은 개인 사업자들은 안 받아줬어요. 근데 지난 한 5, 6년 동안 워낙 지금 개인 사업자 온라인 소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돈 되는 게 큰 업체 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업체에 만나가지고 하는 게 수익이 된다는 걸 아시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업체 선별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을 사오는. 아니. 삼자물류 정하는 거. 삼자물류에 잘하는 업체.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모르고 갔다가는 계약했다가 뭐 덤탱이 쓰고 이런 것들이 태반이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것도 이제 평준화가 돼서, 진입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선정하기가. 그래서 웬만한 업체들은 다 지금 가격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가격이 많이 낮아졌고. 그래서 지금 이제 파는 거 남 주면 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거 남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는 거 남았거든요. 네. 근데 사는 거는, 사실 진입 장벽이 좀 있지요.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서 쓴 책이 이제 이 해외 소식 마스터고, 처음에 이제 물건을 사는 루트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사요. 뭐 동대문 시장이나 무슨 뭐 도매 시장에서. 네. 이제 물건이 이제 그분들 물건들을 이제 사다가 팔면은 마진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돈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또 나온 게 뭐냐면은 위탁 상품을 또 받아서 팔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국이죠. 외국에서 수입하신 물건을 수입하신 사장님들이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팔아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팔고 싶은데 귀찮잖아요. 너무 많고. 그럴 때 이제 그 온라인 셀러들을 찾아가지고 수수료를 이제 이렇게 띄고 위탁으로 물건을 줘요.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매하는 금액 없이 판매분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만 떼가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제 많이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예요. 도매에서 사든지 아니면 이제 위탁으로 받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이제 결국 마진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생- 남아야 예, 나눠주잖아요.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나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시장이든 위탁 상품이든 간에 문제가 뭐냐면은 나 말고 다른 셀러들도 그 똑같은 물건을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손님 입장에서는 그 물건이 여기저기 다 파니까 뭐 그 독점스러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점잖게 팔면 괜찮은데 다 이제 더 많이 팔려고 욕심 부리시다 보니까 가격을 또 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내 물건이 아니라 수입하면 업체 거를 받다 파니까 이 수입 업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고가 없어져 버리면은 지금 내가 신나게 팔고 있는데 갑자기 재고가 딱 끊겨요. 그러면 내가 팔고 있는 그 쇼핑몰한테 또 페널티도 물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눈을 돌린 데가 어디냐면은 알리바바하고 1688이라는 요상한 또 사이트가 하나 생겼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여기는 그 중국의 공장들이 도매를,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도매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일반인들도 가서 이제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요런 게 하나 포맷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옛날만 해도 이제 또 전문 용어라서 죄송한데 MOQ라고 싸게 파는 대신 좀 많이 샀어야 됐어요. 그렇죠. 예, 최소 주문 수량이라고. 근데 이게 점점 좀 줄어가지고 지금 뭐 10개, 뭐 5개 이렇게도 사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해 가지고 엄청 편해진 거예요. 이 온라인으로 중국 물건 사기가 MOQ가 낮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이 알리바바나 1688 같은 사이트에 좋은 물건을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존에 거래하던 그 바이어들이 자기 물건들을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면은 원래 클라이언트들이 싫어해가지고 쉬쉬하다가 점점 여기 매출이 커지니까 이분들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옛날에 그 바이어들 눈치를 볼 것인지 내가 돈을 벌 것인지. 근데 이게 지금 이쪽으로 좀 이게 많이 기울었어요. 무게추가. 그래서 좋은 공장들이 꽤 많이 지금 그 1688 알리바바에 올라가서 상품을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수입 통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거기서 물건을 산들 이걸 내가 한국에 갖고 와야 되는데 이 가운데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뭐 그것만 강의해도 뭐 한 2-3시간 지나가는데 그 메이드 인 차이나 마크도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한글 표시사항도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박스도 뭐 엉망으로 오니까 박스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하나하나 사오면은 또 돈이 많이 드니까 누군가가 거기에 있는 창고에서 다 받아다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컨테이너로 받아야 되고, 이런 중간하는 업체가 아까 그 삼자물류처럼 과거에 있긴 있었으나 활성화가 안 되고 바가지도 많이 씌우고. 근데 요 업체들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이걸 대행해 주는 업체가.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거, 관리하는 거, 파는 거를 사실 내가 제대로 다 몰라도 옛날엔 이걸 다 배우던지 아니면 이걸 다 할 줄 아는 직원을 채용해야지만 이 3단계를 다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강의만 듣고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파악을 해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돈 얘기인데 뭐 장사하는 거에 제일 기본이 이제 그 물건 사는 돈 미천인데, 이 MOQ가 낮아졌기 때문에 목돈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많이 이제 오픈이 된 거고, 사실 요거를 한 몇 개월 하시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똑같은 문제가 뭐냐면은 1688 알리바바도 지금 너무 많이 하시니까 아까 그 위탁하고 도매한 것처럼 내가 산 물건을 또 금방 또 남이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오는 게 결국은 해외 소싱이라고 공장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결국은 장사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해외 소싱, 무역박람회에 가든 공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 예, 여기에 이제 다 마주치게 돼 있거든요. 사실 이 단계를 넘어야지 그때부터 돈을 벌지. 왜냐하면 해외 소싱을 하면은 최소 한 3.3배 배수가 나오거든요. 알리바바 1688을 한 2배 붙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알리바바하고 1688은 아무리 뭐 잘 돼 있다 하더라도 한 2배수 이상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사업해서 아시겠지만 2배 붙여서는 이게 운영이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마진 빼고 하면은. 할인도 해야 되고, 또 안 팔리는 재고는 또 그거는 또 폐기 처분하는 비용도 넣어야 되고, 또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이제 검역 인증이 많아요. 그 뭐 식품, 식약청 인증 검사도 있고,
또 뭐 그 전파 인증, 뭐 전기 인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 3.3배, 그러니까 구매 가격에 3.3배 배수가 안 나오면은 정상적인 그 유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외 소싱을 이제 푸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진입장벽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초보자들이 할 수 있게 이제 그거를 풀어서 낸 해외 소싱 마스터인데, 저는 사실 이게 좀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몇 단계 나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이제 기업에 있는 MD들이나 한 5, 6년 정도 이제 이 업에 계신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준비한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인들도 네. 그 투잡으로 자기가 네네. 직접 이렇게 좀 조그만 쇼핑몰 같은 거를 운영하면서 뭔가 수입을, 부수입을 얻는 것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뭐 퇴직하고 아예 전업하는 그런 걸 꿈꾸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하시는 분도 엄청 많고 지금. 그 다음에 이거를 좀 계획하시는 분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은 이제 이거를 시행착오 겪으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소싱이라는 이제 그 테마가 떠올랐을 텐데 아마 요즘 분들은 이제 정보가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이 판을 들여다보시면 이건 결국은 공장에서 사지 않으면은 돈이 안 되는구나. 이를 금방 눈치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 보통 우리가 중개 사이트에서 뭐 도매 형태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네네. 사이트에서 가져오면 가격이 다 똑같고 거기에서 그럼 다 나가는 비용들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니까 그 잘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못 파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재고가 있으니까 막 가격을 할인하니까 잘 되던 사람도 같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똑같은 상품을 네. 두 사람만 해도 망해요. 네, 제 경험은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뭐 좀 친한 파트너들이 있으면은 MOQ 큰 거 있잖아요. 너무 사고 싶은 상품인데. 그래서 그럼 너랑 나랑 그럼 둘이 나눠 사자. 그러면 항상 싸움 나요. 그래서 저 2명도 안 되는데 위탁 상품 같은 경우는 한 상품을 지금 뭐 몇백 명이 팔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연습하는 정도로는 되는데 그걸로 돈을 벌기는 힘들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그 소싱, 공장에서 직접 그 물품을 가져와서 그 할 수 있는 어떤 정보나 능력이 된다고 하면 그 전업으로 매달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걸 제도를 활용해서 뭔가 직장인이라든가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투잡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이 해외 소싱의 장단점이 뭐냐면은 네. 장점은 단점부터 얘기할게요. 단점은 조금 이제 그 위탁이나 뭐 이렇게 쉽게 하는 것보다 좀 깊이 인벌브가 돼야 돼요. 할 일이 좀 많아요.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세사가 하고 또 저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행사들이 다 하지만 그 일들이 다 내용들이 많고 깊어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은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조금 이게 시간 테이블을 두고 야금야금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뭐 전업으로 마음 먹고 여기 뛰어든다 하더라도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때가 돼야지 할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회사를 운영하지만 뭐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컨펌을 해야 되는데 뭐 2주 있다가 뭐 물건 사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들어오면 그때 컨펌하고 뭐 CO 마크 그때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늘어져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전업으로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고, 부업으로, 저도 부업으로 하면 좋겠는데, 부업으로 하시기에 아주 적당한 사업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아이템이 여러 개가 늘어나면서 이게 공간이 없이 각각의 아이템들로 정신없이 바쁘기 전까지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장인들이 그래서 요즘 이런 그 부업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소싱, 그러니까 잘 팔릴 만한 물건을 알아보는 눈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정보를 구하는 그 소싱 업체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노하우는 어떻게 저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너무 깊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갑자기 실무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이 환경 변화 뭐 이런 걸 설명드릴 줄 알았는데, 뭐 바로 설명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뭐가 잘 팔리지는 않으냐? 네. 이제 어떤 상품을 소싱할 거냐, 상품 선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하기 전에 좀 숙제를 좀 하긴 해야죠. 이제 그 시장 조사를 좀 해야죠. 그냥 시장 조사를 안 하고 바로 물건을 사면은 뭐 그것도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FM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어떤 카테고리든 간에 그 쇼핑몰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제가 인테리어 소품을 한다.
그럼 인테리어 전문으로 하는 또 사이트들이 있고, 그렇죠. 또 종합몰이나 뭐 소셜 커머스나 가보면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그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개인이고, 이거를 어쨌든 그 1등 하는 거라, 1등 하는 상품을 갖고 온 게 아니라 틈새 물건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키워드 검색이나 지금 뭐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검색이나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정보를 입수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눈에 띄는 정보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큰 회사들도 다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브랜드들이 그걸 선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2차원적으로 금방금방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 차원에서 시장조사는 의미가 없고, 좋은 말로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인사이트는 뭐 풀어서 얘기하면은 뭐가 지금 뜨고 있는지, 뭐가 지금 막 팔리기 시작한 건지, 또 어떤 물건들이 지금 안 팔리는지, 그 다음에 새롭게 뭐 인스타그램이나 무슨 이런 데 또 등장하는 물건들이 뭐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대충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간다 이렇게 파악하는 그 눈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제가 설명드린 그 사이트에 계속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상위에 잘 팔리는 건 본 게 아니라 뭐 중간 페이지도 보고 다음 페이지도 보고 또 새로 들어온 것도 보고 이렇게 한 몇 주 정도? 저는 이제 그 물론 생활용품 카테고리를 하지만 처음 들어가는 카테고리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이 해요. 그래서 한 몇 주를 계속 보다 보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대충 감이 와요. 틈새 상품들이 보이는 거죠, 몇 가지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하는데, 상품 선정을 한다.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해요.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이 시장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되면은, 이제 일단 숙제를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략이 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지금 잘 팔리는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 잘 팔리는 물건들이, 이건 이제 그 소싱처럼 같이 연결돼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잘 팔리는 물건이 뭔지를 알면은 여기서 조금 바꿔가지고 내가 주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디자인을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기능을 좀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잘 팔리는 상품에 그 해외 소싱처를 이제 앞으로 이제 들어가서 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배수가 많이 붙인 게 있으면은 분명히 이분들은 아마 배수를 한 3배수 붙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장을 만약에 이제 해외 소싱처에 가서 찾으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3.3배수를 안 붙여도 되거든요. 크게 장사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분들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마음을 먹어도 3.3배를 안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싸게 팔면 오프라인 매장에 타격이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 팔리는 물건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장을 찾으면은 이것들을 더 싸게 팔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맘만 먹으면 2배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인해서. 할인해가지고. 그러니까 1,000원에 가져와서 3,300원에 팔아야 되는데, 네. 보통은. 예. 근데 그 규모가 작은 업자들은 그냥 그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2배, 그러니까 2,000원에도 팔 수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고정비가 안 들어가니까 오프라인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죠. 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가장 뭐 대표적인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걸 보고 이 중에 이거의 공장을 내가 찾으면은 그걸 내가 사와가지고 그 큰 업체들보다 마진을 조금 붙여서 팔 수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미리 매를 맞아서 지금 고생을 해가지고 띄워오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키워드 검색이나 뭐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새로운 상품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소파가 있는데 그 천으로 이렇게 오래된 소파를 이렇게 씌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디자인의 뭐 포크라든지 기존에 못 봤던 나이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시장조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시행착오 때 그거를 들여와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갓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조사할 때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레이더 포착이 되면은 그거에 그 소싱 공장을 또 찾으면은 그거를 또 이제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대신 매를 맞은 분들의 거를 조금 뭐 좀 혜택을 보긴 한 거죠. 우리 보통 카피캣 전략이라고 그런 건가요? 예, 뭐 일종의 다 카피긴 한데 사실 이 1등하는 분들도 다 옛날에 다 카피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누가 창의적으로 물건을 다 개발을 하겠어요. 결국은 이제 근데 이제 카피를 하는데 카피가 잘 안 돼요. 조금 디자인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상품이 새로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카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유통은 항상 흘러왔기 때문에 그런 거로 따라가서 하시는 거죠.